여러분들과 함께 신경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좀 들어가 보려고 이제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신경계 기능 및 구조에 대해서 중초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서 한번 이제 이렇게 짚어봤고요. 이제 이 신경계를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저는 항상 이제 이 한의학적인 그런 어떤 이론들 중에서 이 경락 체계라고 하는 이 경락 이론, 경락론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의학적인 이론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진료를 할 때에도 잘 설명을 드리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한의학이라는 이론을 처음 접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12년 뭐 또 아니면 그 전에 정규 교육 과정 이전에 전부터 우리가 접해왔던 그런 어떤 학문적인 사고관, 뭐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서양적인 그런 어떤 학문 체계를 많이 따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전통적인 또는 동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철학이나 아니면 이런 한의학적인 사고관을 받아들이는 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의학적인 이런 어떤 이론이나 용어들을 자칫 잘못 설명드리는 경우 특히 이러한 어떤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에게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경우는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런 어떤 한의학에 대해 가지고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을 심어 드리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알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거를 지금 현대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학문관에 맞는 그런 지금의 관점에 맞는 용어들로 제가 진료를 할 때는 많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헬스 토픽에 대해 어떤 내용들에서도 이런 한의학적인 내용들이 사실 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고요. 하지만 인체를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현대의 어떤 학문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있어 가지고 이런 동양적인 사고나 아니면 전체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면 훨씬 더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막 어떤 이제 이런 뭐 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뭐 전부 다 외국 논문이고 이렇게 해서 그게 한의학이 아닌 게 아니라 저는 한의사고 그다음에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인체를 바라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한의사다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계라는 것도요. 일단은 서양의학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신경계의 관점과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바라보는 신경계의 관점은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바라보는 신경계의 관점도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 한의학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경락 체계라는 것이 이런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적인 부분과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느껴서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이 경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인체 내 기혈의 운행의 통로다라고 해서 상당히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와 혈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죠. 이제 이거는 인체 기능을 설명을 하고자 했던 그런 그 동양의학, 동양 철학에서의 그런 기능적인 단어, 기능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자 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를 뭐 어떤 뭐 이렇게 잔풍을 쏜다든지 아니면 혈이라고 하는 것이 붉은 어떤 이제 지금의 뭐 정맥이나 동맥에서 흐르는 그런 어떤 피와 일대일로 매칭시키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런 이제 한의학 또는 동양 철학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또 독특한 개념이거나 따로 이렇게 봐주시면은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기혈의 운행 통로이자 그 다음에 인체의 기능 활동, 즉 우리의 생명 활동을 이제 실현시키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체계와 동시에 기능적인 체계를 총괄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뭐 구조와 기능적인 부분, 즉 생명적인 활동과 그 다음에 그거의 근간이 되는 물질적인 부분을 따로 떼놓고 보지 않았고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락이의 책이라는 부분을 이제 현대에 와서 그 객관적인 실체를 찾으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경락이다라고 이렇게 뭔가 통일되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그런 어떤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순전히 저희 가설입니다. 저희 가설이고 이거는 뭐 학계에서 뭐 이렇게 발표된 적도 없는데 제가 이 어떤 경락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또는 이런 인체가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생명 활동, 생명 현상이라는 것을 이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고관, 학문적인 관점, 그 패러다임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해부학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그런 동양에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 개념이 어떤 이제 경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었고 그런 경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인체의 생명 활동을 이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그리고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나오면서 그게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락 이론이란 것은 이런 어떤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이나 뭐 지금의 서양의학이나 아니면 지금의 한의학이나 모든 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생명 활동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노력의 결정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구나 아니면 설명하는 용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인체의 생명 활동을 객관적으로 뭔가 설명을 하고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어떤 질병적인 상태 아니면 우리의 정상적인 어떤 생명 활동을 설명하고자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경락 이론을 토대로 해서 혈자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혈자리를 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장부의 어떤 송락 관계, 배속을 그 경락의 장기의 어떤 기능을 이제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질병을 치료를 하거나 이런 침이나 뜸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관을 시키거나 또 요즘은 이제 약침이라든지 이런 이론을 통해 가지고 약물적인 그런 자극을 직접적으로 이런 이제 경혈이나 경락에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질병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의 기능과 구조를 하면서 뭐 제가 이제 다른 뭐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한의사분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신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락 체계, 한의사 또는 한의원에 가면은 침을 놓는데 침을 어떤 원리로 놓을까, 뭐 혈자리, 그 혈자리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또 이루어져 있고 어떤 관점일까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훨씬 이런 한의학에 대해서 좀 쉽게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신경계 기능을 하면서 잠깐 이 한의학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경락 체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바라보는 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동양의 어떤 학문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봤던 거구나.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이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오는 그런 학문적인 체계가 서양적인 학문 체계를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과정 없이는 이런 학문 그런 어떤 한의학이나 아니면 동양 철학을 바로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뭐 조금 스스로 공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을 익히고 싶고 난 다음에는 이런 어, 예전에 동아시아, 그 다음에 우리의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그런 인체의 관점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본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거를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BM 한방내과에 오셔가지고 말씀드리시는 그런 어떤 질병의 상태에 대한 그런 관점이나 치료 방법의 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인체의 생명 활동을 바라보는 그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해 드리는 그런 어떤 또는 제시해 드리는 그런 해결책도 다룰 수 있는 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어, 오늘은 이제 이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 신경계의 기능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